대학생이었던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 지역은 과거에 많은 인파로 번잡했지만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 덕분에 인적이 드물어지며 조용한 동네로 변해 있었다. 원룸 바로 앞에는 좁은 골목길이 있었고 그 길은 동네 사람들이 주로 쓰는 지름길이었다.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음산한 기운이 도는 곳이었다. 이야기는 늦가을 어떤 날 밤부터 시작된다. 쌀쌀한 바람이 불던 밤, 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와 씨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지면 지하철과 버스는 끊기기 마련이라 나는 두어 정거장을 걸어야 했다. 그 길에는 오래된 가로등이 점점이 서 있었고 깜빡이는 불빛이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지만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금세 어둠에 삼켜졌다. 그날따라 유독 적막한 밤거리였다. 희미한 달빛과 가로등에 기댄 채 길을 걷다 보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나를 따라왔다. 속도를 높이니 그 소리 역시 가속도가 붙어 많아졌다. 혹시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등골이라도 서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나는 그대로 집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자마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바람 때문이었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그렇게 끌어안은 담요 속에서 꿈나라로 떠났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골목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내 뒤를 천천히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사람은 점점 나와의 거리를 좁혀왔다. 특정한 소리와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렸다. 나를 잊지 마. 여기서 떠나지 못해. 다음 날 아침 온몸에 땀을 흘리며 깨어난 나는 그 꿈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의 실제 경험이 잔상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수업과 학업에 전념했지만 밤이 찾아오면 꿈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 밤이 또 돌아왔다. 이번에는 친구와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같이 걷고 있었기에 이번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골목에 접어들자 또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친구도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지?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어둠 속에서 함께 귀를 기울이고 서 있자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소리는 곧 속삭임으로 변했다. 도와줘. 해서 나가지 못해.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난 친구와 나는 방 안에서 각각 상대방의 표정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주택가, 그 골목길 한복판에는 예전 작은 연립주택이 있었고 그곳에서 불운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이 있었다는 것. 이상하게도 그녀의 행방은 그날 이후로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길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시간을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그 골목을 걷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그 찬 발소리와 뒤끝을 젖히던 속삭임은 꿋꿋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밤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무언가 미완의 이야기가 내게 말을 걸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로도 그 길에서는 종종 미확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저 엉뚱한 정신 나간 이야기라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도시 괴담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공포 이야기는 언제나 잊지 못할 감정과 매력을 남기기에 적당합니다. 늘 안전하고 즐거운 독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이곳은 외딴 곳이라 해가 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깊게 깔린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밤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어느 집에서 시작된다고 했고 그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여행의 목적은 순수한 여가와 공포 체험을 위한 것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그 집을 예약했다고 했다. 그는 싼 가격에 비해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설득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집은 외관에서부터 음습한 기운이 돌았다. 낡은 나무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집 안은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집의 분위기에 흥미로워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첫 번째 밤 우리는 거실에서 모여 공포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가 중반쯤 지나고 있었을 때 갑자기 TV가 꺼졌다.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시만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고 핸드폰 불빛을 켜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누군가의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친구들은 겁먹은 듯한 표정이 되었고 우리는 불안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목소리는 집 안 한 구석, 오래된 벽난로 근처에서 시작된 것 같았다. 그곳엔 낡고 허름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은 표지가 달아 제목을 읽기 힘들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책을 열어보았다. 책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어로 쓰인 주문과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무심코 책의 페이지를 넘기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가 이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싸늘한 한기를 느끼고 서둘러 책을 덮었다. 그 순간 벽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겁에 질려 망설임 없이 그 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문이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그제야 우리는 이 집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감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방 한쪽 구석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열었고 그곳은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하지만 그 방의 중심에는 낯선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죽음기처럼 생긴 기괴한 장치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이끌려 어떤 친구가 이를 돌리자 곧이어 그 익숙한 목소리가 장치에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 목소리를 듣게끔 유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장치와 책을 집에 남겨두고 황급히 빠져나왔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집은 문이 열려 있었다. 공기가 정체된 이 집을 떠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가끔씩 우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끝내 그 목소리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 새겨졌다.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목소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포썰로 전해지며 다른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끌려가 다시 그 집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동네는 꽤 오래된 곳으로 많은 집들이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것들이었다. 내가 선택한 집도 마찬가지였다. 겉보기엔 낡았지만 어딘가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사 첫날 밤 나는 짐을 풀고 피곤해 지쳐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을 꿈도 없이 잠들어 있던 중 갑자기 묘한 기분에 잠에서 깨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걸 느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몸서리를 치며 어떤 존재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주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깨름칙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며 주방에 있을 때였다. 식탁 위에 놓아둔 사과가 어딘가 이상한 각도로 굴러떨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자 불안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찾기로 마음먹고 검색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전에 살던 가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하게 이사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그 집에서 기이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밤이 되면 누구도 모르게 발소리가 들리거나 가구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머리 한 구석엔 계속 불안감이 자리했다. 며칠 후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을 덜기로 했다. 친구들이 저마다의 공포 이야기를 공유하며 밤이 깊어갔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당황한 우리는 촛불을 찾아 불을 붙였다. 캄캄한 방 안 촛불에 미약한 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다. 서로의 얼굴에 어릿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캔버스 천으로 된 커튼이 살며시 흔들리더니 창문이 내지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커튼 뒤로 어딘가로 이어진 문이 드러났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침을 삼켰다. 용기를 내어 커튼을 젖히고 작은 문을 열어보니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끝에 도착하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엔 오래된 책들이 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낙서가 가득했다. 벽의 낙서들을 헤아리며 방을 둘러보는 동안 문득 한 친구가 벽의 그림들 중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가 긴장 속에 눈을 부릅뜬 채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은 선명하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벽이 조금씩 스스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갑작스러운 동요 속에서 냉기의 기운이 방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고 지하실 문을 닫아버렸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쳐다보던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은 없었고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곤 했고 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그 집이 전해준 공포는 나를 오래도록 따라다녔다. 마치 그 집이 내 마음의 일부로 깊숙이 파고든 것처럼 말이다.